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약간은 올라서 시작하던 그 약간 보합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서 저도 이제 제가 예상한 지점을 벗어나서 어제 이제 인버스를 매도를 했었죠. 제가 인버스를 매도를 했었고 오늘은 레버리지로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에 이제 그거를 어제 상황에서는 받쳐만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받쳐만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 수급을 보면서 오늘은 지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다가 베팅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제 예상이 맞았고 어쨌든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코스닥 팔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죠. 코스닥의 흐름이 어제는 이제 코스피 흐름이 좀 좋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코스닥을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증시는 항상 코스피를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내려가면 코스닥 혼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은 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조만간에 코스피가 또 올라가면 코스닥은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별도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봐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오르고 뭐 적게 이제 내릴 땐 좀 더 많이 내리고 이런 거는 있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흐름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이제 우리는 수출국이잖아요.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국가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들었었어요.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불황이라서 죽을 것이다.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반도체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올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그냥 전체 지수 다 무너지고 모든 종목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수가 나중에 반등을 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 예상이 맞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 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냈던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못 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더 올라가는 것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실적에 관련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또 조정을 하거나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테마 관련된 뉴스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나와도 전체적인 이제 지수에 관련된 뉴스들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지수에 따라서 껴맞추기식의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뭘 더 봐야 되냐면 수급을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느냐, 대차 물량을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가 한 발 뒤늦게 나올 때는 뉴스를 보고 따라가면 떨어진 다음에 뉴스 나온다니까요. 폭락하고선 뉴스 나오면 뭐예요? 이미 떨어졌는데 나는 팔 시간도 없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을 믿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개인들 많이 판다 그랬죠. 그러면 주가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무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개인들 많이 팔았죠. 이렇게. 분명히 내려갈 때 사들이는 물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해보면 내려갈 때 사들이는 물량에 비해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먹고서 올리느냐?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이렇게 먹고서 올리죠. 그리고 그 기관이랑 외국인 중에도 주체 봐야 될 것 중에 연기금 뭐라 그랬죠? 연기금하고 외국인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둘이 산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은 강한 방향 쪽으로 간다. 거기에 프로그램 매수인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은 3,404억이나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당히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제가 60달러 넘어서 이제 내려오지만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약간 잘못 예측한 게 그거였어요. 금값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금값 올라갔어요. 근데 잠깐이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이게 금값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거 갖고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험자산인 주식으로다가 조금만 어떤 세계적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하여튼 뭔가 좀만 잘 돼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위험자산 쪽으로다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 경기 요번에 지수 발표한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불마켓이죠.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벌써 3,000포인트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올라갈 때도 좀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또 급락하고 이런 게 조금 심해요. 네, 우리는 좀 약간 눈치를 이제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유럽, EU 또 문제 있으면 봐야 되고 전 세계 악재를 갖다가 전부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수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상승 쪽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봐야 돼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한 지점을 갖다가 어쨌든 뚫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보기보다는 이제 조정을 받는지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40원대까지는 안 올라가고 좀 내렸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용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도 잘 진행되고 어쨌든 뒷북 뉴스예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약간 뒷북 뉴스고 그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수급이 변하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상 여전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대차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시 넘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차가 나왔네요. 자, 주가 올랐으면 대차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또 감소했죠. 이렇게 감소하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감소를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체결 수량보다 상환 수량이 더 많죠.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또 1조를 했다. 근데 이제 물량 팔아 이 대차를 증가 지금 하는 게 좀 적죠.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던 그러니까 대차가 증가했던 부분보다 지금 줄어드는 폭이 좀 작아요. 그렇게 이렇게 작아지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내려올 때는 그 물량을 위해서 한 번에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알고선 여러분들이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쭉쭉 올라가려면 이 상환량이 확확 늘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이면은 올라가더라도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좀 눌리면서 거기 눌리는 자리에서 대차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온다거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줄기는 줄어도 줄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차가 감소하는 건 좋은 거니까 감소를 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적게 줄은다 그러면 수급이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더 많이 빌려서 밑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던 게 요 위에 라인에서만 안착해줘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다가 십자가에서 요 정도 라인에서만 올라가더라도 이제 요 라인만 지켜줘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해가지고 저기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를 샀었죠. 이건 이제 코스피인데 어차피 코스닥도 코스피 따라가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그냥 산 겁니다. 약간 변동폭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산 것밖에는 없어요. 코스피를 사려고 했는데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나 코덱스 200을 사나 뭐 코스닥 150을 사나 하는데 코스닥 150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걸로다가 저는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쯤에서 매수를 한 거죠. 여기 올라가는 거, 요 라인을 타고선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 살짝 올랐을 때 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리고 오늘 종가에 레버리지를 좀 팔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살짝 아래쪽으로다가 눌러서 지지라인을 갖다가 받는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 라인까지도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한번 조정을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도 한번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매수를 하실 때는 이 라인쯤에 왔을 때 종목들을 갖다가 보시고선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갭을 갖다가 이제 분명히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채우고도 더 올라갔죠.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마찬가지로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중간 라인 정도죠.
그러니까 오늘 양봉 나온 거에 중간 라인 정도를 갖다가 지켜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일 것이다. 음봉이 나오든 아니면 뭐 시가가 좀 빠져서 시작하든 이 라인에서 이제 지수가 시작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잘 보시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승으로다가 보시고 베팅하셔도 된다. 근데 대부분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급등주라든지 이렇게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이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갖다가 뭐 단타 매매를 하시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에는 별로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지수를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량주들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지수를 보고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리 올라오는 걸 미리 팔아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제 생각해서 조금씩 적게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황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제가 매수매도 한 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단타를 병행한다 그랬죠. 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7번 검색시 요거 만들어 놓고선 단타를 병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단타라든지 이렇게 스캘핑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수가 올라버리면 아예 갭이 떠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안 되기도 해요. 막 나온 것들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오면은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낮은 지점에서 잡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는 종목이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오늘처럼 상승 종목이 많고 빠지는 종목이 적은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잡기가 힘들어요. 그 라인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이미 올라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이걸로 해가지고 큰 수익 난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목이나 그 전에 엊그저께 매수했던 거 뭐 이런 종목들 며칠 전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수익 실현을 갖다가 해놓고 오늘 매수했던 거는 뭐 특별히 손해난 거는 없어요. 특별히 손해나지도 않았고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지수가 빠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적게 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7번에서 특별히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실수도 조금 하긴 했는데 만회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어제 코스닥 150 인버스를 갖다 매도를 하고 오늘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죠. 레버리지를 갖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갖다 걸어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안 사질까봐 이렇게 나눠서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저기다 이렇게 저기 단가별로다가. 요거는 이제 지수 관련된 ETF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어져도 다시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이제 누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그 유통 비율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물량이 매물대가 생기는데 ETF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있냐면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누가 그 물량을 다 사들여도 지수가 안 오르면 그냥 거기 물량이 또 찹니다. 그럼 또 사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양을 웬만큼 많이 사도 또 살 수가 있고 조금 더 내려도 또 살 수가 있고 이거는 호가가 비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면 금방 다시 찬다. 그래서 변경 상장을 해갖고 계속 올려요. 그 이제 증권사에서 올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수만 보면서 매도 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는 내려갈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내려갈지 뭐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수는 내려갈 것 같아. 개별 종목으로는 대응을 하지만 지수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인버스로다가 베팅을 하는 거고 지수가 수급도 좋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으면서 개인들 매도세가 강하네. 그러면 이제 지수는 올라가겠네. 뭐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베팅하는 게 이런 레버리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 오르는 거에 곱하기 2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인버스는 곱하기 이 표시가 나와 있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코덱스 200 그러면 200인데 코덱스 200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곱하기 2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칠판을 보고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규 매수했던 종목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원래는 이거를 이제 안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7번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데이 트레이닝도 가능하지만 혹시나 물렸을 때 그래서 활성화되는 종목이랑 활성화되지 않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그래도 종가 부근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은 데 부분에서 활성화를 되게. 그리고 좀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래량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내려온 종목들이 지지받는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장 초반 급등식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선 직접 만들어 쓰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쓰는 이유는 그런 거는 수익도 빨리 나요. 대신에 내가 매도점을 잘못 잡으면 금방 내려와서 다시 손실로 바뀌어놓고선 종가까지 다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안 만드는 겁니다.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매매를 할 때 가끔씩 그런 거에 유혹을 못 피해서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빨리 안 팔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처음에 이제 초반에 물량 확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 이제 시장가 매수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한 거 스맥, 유니슨, 웹스, 남산알루미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요 웹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이 잡았죠. 10% 가까이 거의 9% 정도인가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이제 맞추기는 맞췄어요. 이제 종가 비슷하게 맞추기는 해놨는데 일단은 첫 라인을 갖다가 욕심을 내고 이렇게 잡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이에요. 제 단가가 요 라인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약손실권이죠. 지금 약손실권에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이나 뭐 이것도 이제 검색 스캘핑에도 나온 겸 해가지고 조금 더 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 생각해서 매수를 해놓은 거고 추가 매수한 거고 전략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점 매도를 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제 욕심을 안 내려고 해서 매도를 한 거예요. 이미 3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많이 빠졌죠. 마지막에 꼬리 달고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꼬리 달고 많이 빠져갖고 아 오늘 올라가면은 매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데 저항대 위에가 딱 걸려 있는 걸 보고선 그 VI 걸리는 거 확인하고 이제 뭘 확인했냐면 VI가 여러분들이 걸리시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호가를 맞추는데 매물대를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매물이 양쪽에 이제 매수 매물대 매도 매물대가 쌓이는 게 보여요. 쌓이는 게 보이는데 매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위로다가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밑으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동시효과 마감하는 라인에서 전부 다 파는 게 요 7,290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사이드라도 그 잡아먹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효과 걸렸을 때는 그런 이제 호가창을 보시거나 이제 매물대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시고선 조금 더 올라갈 건지 뭐 내려갈 건지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전략 매도를 할 것인지 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분할 매도를 해놓고 전략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내려올 거 알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 동시효과 끝나는데 내려올 거 알고 근데 오늘만 보면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끌고 가는 종목이고 수익을 실현해놨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거 팔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 또 살려고 그러면 그거 어차피 횡보하는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할로다가 저는 대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중만 관리해서 꾸준히 이제 수익 가지고선 또 매수하고 수익 가지고 매수하고 그래도 예수금은 항상 남아있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요거 이제 이틀 전인가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퍼센트가 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해놓은 거예요. 조금 매도를 해놓은 거고 많이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매도를 해서 이제 시가가 좀 떠서 시작을 했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가 시가가 떠서 제가 시가 매도를 한 거예요. 1710원. 거기가 딱 저항대 라인이거든요. 저항대 라인이었는데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도 요 밑으로 내려와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1715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종가는 1665원에서 내려와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수익이죠. 그리고 홈캐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2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버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으로 오늘 바뀌었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바뀌었는데 그 비슷한 라인에서는 이제 매도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비슷한 라인에서 오늘 바뀌어갖고 이제 수익권에 왔기 때문에 딱 저항대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고점에서
6,150원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고가가 6,240원. 그래서 고점 부근이었네요. 약간 더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상한가에 팔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름 조금 욕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매수를 했던 거죠. 근데 약간 빠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 약수익권에서 차트상의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기에는 물량이 조금 있으니까 물량을 덜어내놓고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선 매도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매수했었나요? 3일 전인가 매수했다가 이제 10% 가까이 왔죠. 10%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매도한 거고, 그리고 장중에 매수했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로 매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양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했어요. 조금 더 매수를 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좀 작더라도 비중을 좀 덜어놓자.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는 매도를 갖다가 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단타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 낸 거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만 당일로다가 수익을 냈던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당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당일날 매수했던 거는 다 보합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수익권 아니면 약손실권에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단가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그냥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잡았을까 뭐 그냥 그런 거 있죠. 대부분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내가 매매한 건 안 보여주잖아요. 내가 매매한 건 안 보여주고 그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실현손익만 이만큼 났다라고 보여주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실현 안 난 거하고 실현 난 것만 보여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단타를 10개를 했는데 10개 중에 성공하고 3개만 보여줘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까놓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아는데 운이 좋지 않고서야 장이 이렇게 좋은 날 단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먹고 나오는 게 쉽진 않다. 그게 하루 이틀은 될지 몰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제가 전업을 안 돌리는 것도 매일매일 수익에 대한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이고 뭐 이렇게 주식을 약간은 여유자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